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30억 이상의 고가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 강남구에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서초구가 아닌 송파구가 따랐습니다. 몇 건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2위가 송파구, 3위가 서초구였는데요. 아마 송파구의 그 신축 아파트들이 새롭게 입주를 해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은 고가임에도 계속해서 신고가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인데 자, 이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내 집 마련 계획해야 하는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고민 해결 드리고 있는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저번 주 정말 초까지는 이 장마로 인해서 날씨도 정말 습하고 어떻게 보면 습도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불쾌 지수도 많이 높았었는데요. 저번 주 주말에 이제 휴가 좀 다녀오신 분들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물놀이 하시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정말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이밍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요. 어떤 지역에 어떤 시기에 들어가서 어떠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이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투자금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연락 주셔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명쾌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그 부동산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면 너무 올라서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보내주신 우리 고민 사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54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현재 자녀들이 모두 반포에 거주하고 있어서 저도 가능하면 반포나 인근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을 매도해서 약 15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실거주와 투자를 함께 고려했을 때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포가 좋을지 아니면 다른 추천 지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저희 방송 보고 또 연락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15억으로 실거주도 함께 하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연락 참 잘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은 이제 매각을 하시고 한 15억 정도의 자금으로 반포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반포는 정말 최상급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녀분들이 또 반포에 계시면 반포 주변으로 입주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 반포 15억이 있나요? 반포에는 15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아마 없겠죠.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어떠한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한 2개 정도가 사실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5억으로 주변으로 아파트로 좀 입주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요. 이 반포동과 가까운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반포, 그렇죠? 뭐 서초가 있을 것이고, 방배, 노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당, 흑석, 요 정도, 용산, 요 정도가 있겠네요. 이 중에서 결국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요, 제가 보기에는 동작구가 가장 그래도 접근 가능성이 좋고요. 근처로 가시기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결국 뭐 서초, 방배, 노년 이런 곳들은 결국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사당 쪽, 요 인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반포 지금 최근에 요 반포
3단지죠. 트리니원. 요 트리니원 주공 3단지 지금 현재 재건축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이번 달에 드디어 정말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뭐 반디클 지금 반포 주공 1단지도 있겠고요. 요 지역이 동작동이라는 지역이에요. 요 동작동 많이들 모르실 수는 있는데 반포랑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가깝고요. 요 이수교차로 나가면서 동작역 바로 뒤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여건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닌데요. 좀 공기도 좋고 살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입지에 반포 근처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요 한 3개 정도 뭐 신동아라든지 잠시만요. 신동아나 뭐 KCC, 스위첸 요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요 가장 맨 끝에 있는 KCC 정도가 시청자분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아파트로 본다면은 좀 심플하게 반포 근처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좀 입주도 할 수 있으면서 주변에 뭐 반포 주공이나 이러한 재건축들 같이 호재들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쪽으로 뭐 신사모라든지 사모 아파트들도 전부 다 재건축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렇게 요 일대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반포동 일대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께 그냥 입주도 하시고 편안하게 심플하게 거주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 버는 투자를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듣자마자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거는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인터넷 켜서 이렇게 실거래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너무 쉽게 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원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약간 그래도 공격적이기는 하지만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답변을 좀 드려보면은 반포동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건축이나 이러한 것들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뭐 반포 주공도 그렇고 신반포 2차도 지금 열심히 재건축하고 있고요. 원베일리 등등 레미안 그다음 반포 자이 메이플 아크로 리버뷰 이런 아파트들 전부 다 재건축 잘 돼서 입주를 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은요. 결국 반포동이 조금 더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재개발.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은 이제 재개발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이 이 반포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차라리 그러한 땅에 저는 먼저 들어가셔가지고요. 선점하셔서 그리고 또 자녀분 근처기도 하니까 들어가셔서 거주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반포 1동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입지가요. 반포 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반포 자이 바로 맞은편이 이제 반포 1동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렇게 저렴하지 않고요. 정말 집값도 높고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도 이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정말 과거부터 많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2011년도에 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소식을 통해서 이제 공사를 한다, 뚜껑을 덮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갔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액 자체는 높은 지역입니다. 다만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도 굉장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금액이 거품이 많이 붙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땅값이 반포라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 이러한 입지에 지금 저는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 당시에 투자 2011년도에 정말 투자하셨던 분들이요. 지금 많이들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손바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들어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 또 재개발이나 이러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 이 지역은 지금 어디냐면 요 노년역과 신노년역 안쪽에 있는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여기 아주 노후도가 심각한데 강남에서 30년 기준으로 노후도를 60% 이상 채운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급지예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반대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 자체는 느릴 수 있어도 바람만 불어도 금액이 아주 많이 오를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차라리 15억이라는 정말 이 귀한 자금, 지금 주택 매각하셔가지고 생기신 자금이신 것 같은데 이 자금을요, 이 반포 1동에다가
들어가셔서 거주를 하세요. 뭐 방 3개짜리 그리고 승강기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것들 보통 뭐 10억대에서 막 10억 한 초반이면은 보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승강기가 있는 방 3개짜리로 어차피 자녀분들 다 반포로 나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분에서 거주하시기에 충분하니까요.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요. 재개발 바라보시고 그리고 한 나머지 자금이 또 한 2, 3억 남으신다. 그러면 이 반포동 대들보는 하나 해놨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금은 또다시 투자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정말 자금만 되면 2개, 3개씩 해가지고요. 이걸 저는 모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토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특히 6억 이하짜리 이런 것들은요. 지금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반포동 입주하시고 나머지 자금, 그 자금으로는 광진구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진구는요,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진구는 정말 달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말에 타셔가지고 꼭 행복을 2배로 저는 느끼시기를 바라겠고, 뭐 광진구 하면 자양 4동, 2동 이런 한강변은요, 한강변 투자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지금 빌라가요 거의 12억에서 한 20억 정도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난 것들은 보내주시고 자금이 한 3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 아직 자양 1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지역에 아직 투자 지역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거나 아니면은 요 위쪽으로 지금 중곡동 그리고 능동 이러한 지역으로 2억대 정도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싶으시면은 이 광진구의 북부 지역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나머지 자금들도 꼭 그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2개 투자죠. 반포동에 거주하면서 자양동 혹은 요 광진구 일대를 하나 또 가져갈 수 있어서 이 두 지역에 모두 다 재개발이 됐을 때 정말 큰 부동산 자산 증식이 있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화 끊으시면은 반포동 계속 보셨으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지역 꼭 현장 가보셔가지고 느껴보시기 바래요. 정말 강남에 이런 달동네가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가지 길을 좀 일러드렸거든요. 좀 아파트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시라면 그래도 길 하나 건너서 동작구 쪽으로 이제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것. 하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반포 1동에서 거주와 투자 함께 하시면서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또 투자까지 광진구에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 한 1억에서 4억 정도의 자금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 지역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주는 지금 토요일 주말에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휴가철이니까요. 휴가들 많이 또 다녀오시고 이제 정말 신기일전해서 부동산 공부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석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는요. 평생 몇 번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굉장히 1억, 2억, 3억 정말 큰 자금이니까요. 남들이 그냥 좋다고 해서 아무 지역이나 가가지고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본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제가 눈을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눈을 좀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지금 당장 내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눈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2부 시작하면서 이 송파구에 30억대의 아파트 거래가 서초구를 눌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뭐 30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40억을 찍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송파에도 이 재개발 투자처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송파 중에서도 잠실 본동 그리고 산전동 이야기를 이사님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송파구에 정말 이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인데요. 사실 뭐 30억 이상 정말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이죠. 이 고가주택 거래량이 강남구는 당연히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조금 번외로 두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 있었었는데 실제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지금 송파구가 서초구를 건너뛰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2등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만큼 송파구가 정말 뜨겁고 특히나 제가 이 제목에서 잠실 40억 시대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송파구에 지금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즘 요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3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이 30억이 무려 24평형 기준입니다. 그만큼 이 송파구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강남 일대에 투자를 하시기에 원하십니다. 강남 3구 용산에 투자를 어떻게 보면 첫 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더욱 이 강남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나 3억 정도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강남 일대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또 뜨겁고 핫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지역 중에서 제가 잠실 본동이랑 삼전동 요 두 개를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좀 삼전동 지역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3억으로 강남 일대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정말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마 한 2024년도부터 이 삼전동과 잠실 본동 일대에 어떻게 보면 투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 모아타운이라는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서 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조금 그러한 것들이 시장이 변하면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그림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보셨죠. 요 15대책 지금 작년 보시면은 15대책 때 지금 나온 지도입니다. 요 서울시에서 나온 지도인데 제가 요 지도를 보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또 추가됐죠. 지금 동탄, 요 영통 아래 동탄이라든지 뭐 구리, 그다음에 기흥 이렇게 추가로 세 곳이 또 지정이 되면서 요 지역들이 지금 2027년도 말까지 지정이 토지거래 허가가 또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요 서울 전역과 나머지 요 경기 12곳 26년 말까지인데 27년 말까지 자동으로 갱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지금 이 정부가 끝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토지 거래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말 재밌는 게 이 가운데 보이시나요? 이 민트 색깔? 요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2026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해주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있는 거래는요. 너무 재밌는 게 요 강남 3구 용산은 포함해가지고 4개월 안에 잔금을 하세요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총 9월 9일 이제 다음 달이네요. 당장 4개월 안에 잔금을 하세요라고 했고 그 나머지 서울 12지역 그리고 경기 서울 제외하고 12지역 있죠. 이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잔금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다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더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지금 투자를요. 강남 3구 용산에는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특히나 무주택자라든지 자녀분들 투자로는 더더욱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강남 일대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요.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지라는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여유로운 자녀분들 특히나 20대 이러한 자녀분들 작년 재작년에 뭐 2억대로 많이들 투자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투자금 거의 기본이 3억대로 들어왔으니까 강남 지역에 꼭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잠실 일대 이제 지도입니다. 뭐 잠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잠실에는 이 잠실 마이스랑 삼성동, 현대차, GBC 그리고 용동대로 지하와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재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에 잠실 본동 그다음에 삼전동이 쏙 들어오게 됩니다. 약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석촌동까지도 보시면은 좋긴 하는데 요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지역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뭐 엘리트 아파트, 그다음에 주공 5단지, 아시아 선수촌, 우성 1, 2, 3차 이러한 아파트들 전부 다 1등 대장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 아래 지역 있죠. 여기가 빌라 저층 주거 지역인데 저는 2번이라고 봅니다. 2등.
2대장. 그러니까 입지만 보면 2대장이에요. 여 지역에 만약 아파트가 들어온다 한다면은요. 입지 정말 뛰어나고 나머지는 이제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가락 삼익, 오금 현대 등등 정말 다 재건축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3번, 그다음에 마천, 위례 이렇게 있는데 1, 2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시면은 요 잠실 마이스랑 현대차 GBC 주변으로 해서 수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 금액은 조금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 말은 즉 반대로 왼쪽으로 올수록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실 본동과 삼전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안에서는 이제 상급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주변에 당연히 아파트 시세를 봐야 되니까요. 뭐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거의 뭐 35억 이상이고 주공 43억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주목해 보실 만한 지역은 요렇게 삼전역과 속천 고분역 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지역인데요. 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2호선, 9호선 요 종합운동장이랑 잠실 세내역 앞쪽에 있죠. 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을 전부 받아줘야 할 상가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시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약간 파악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발 호재는 크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 잠실 마이스 산업 있고요.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마이스 산업, 그다음에 건너서는 현대차 GBC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화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요 지금 옛날 한전부지죠. GBC 개발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105층으로 원래 이제 협의하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요거 잘 안 돼가지고 뭐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로 잘 안 돼서 지금 현재는 49층짜리 건물로 총 3동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대로 지하화. 요즘에는 모든 터미널을요 다 지하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역 일대 가보시면 차가 정말 꽉 막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좌회전 한번 하는데도 막 10분, 15분씩 그냥 날아가는 셈인데 용동대로 지하가 되면은요 이 터미널 GTX, KTX, 2호선, 9호선 버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정말 국가급 환승 허브가 이제 탄생을 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동대로 지하화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지역 일대에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가? 첫 번째로 동네를 알아야 되겠죠. 이 동네를.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왼쪽으로는 잠실 본동이에요. 그래서 잠실 본동, 잠실 1, 2, 3, 4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지역에 보시면 여기가 삼전역과 속천 고분역 요 지하철 2개 있거든요. 그 사이가 삼전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은 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잠실 본동 그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상단 그리고 하단 뭐 삼전동 상단 하단 이런 식으로 일단 불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아시면 좋겠고요. 항상 투자를 하실 때 꼭 이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요 지금 노후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은요. 20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노후도를 표시를 한 거거든요. 강남은 사실 30년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정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없는데 그중에 20년으로 봤을 때 노후도가 굉장히 또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 일대가요. 뭐 속천도 마찬가지예요. 30년 기준으로 만약 노후도를 본다라고 하면은요. 평균 노후도가 30년 기준으로는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즉 당대 재개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이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20대 초반인 자녀분에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하세요라고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2022년도 모아타운이나 이러한 개발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그 개발은 바로 20년 기준으로 합니다. 요 빌라들이 지금 한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노후도가 갑자기 평균 거의 70%에 임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은 50%만 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행하는 민간도심 복합 있죠. 민복. 민간도심 복합 같은 경우에는 60%만 되면은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 지역이 모아타운이라든지 민간도심 복합으로 굉장히 핫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이 또 되고 있습니다. 신호탄도 터졌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우성 4차
재건축입니다. 이 우승사차 재건축 아크로 잠실이라고 해서요 49층으로 들어오는데 작년 12월에 이미 관리 처분이 났고요. 이제 10월 달에 이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재건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게다가 그 옆쪽으로 보면 잠실동 329 모아타운 SH 모아타운이라 해가지고요. 이 지역 또한 26년도 2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이 된 곳들을 보면은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 삼전동 보면은 이렇게 역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역은 어디든지 역은 동그라미 치시고 큰 길 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꼭 이 지역뿐만이 아닌 거니까요. 어떤 지역에 가셔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조금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요 큰 길 있죠. 여기도 큰 길은 이렇게 딱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된 곳에서 저는 꼭 정답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가장 또 큰 삼전동 하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삼전동 하단이 지금으로서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뛰어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첫 번째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일하게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지역들은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학교를 하나 정도는 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옆에 재건축, 재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탄천이 있죠.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삼전동이든 잠실본동이든 상단 지역은 엘리트라든지 레이크 팰리스 그 아파트들 그리고 그 공원 있죠. 공원까지 호수까지 있는 것들을 다 받아줘야 할 상가들이 약간 상단에 조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권이 좀 활발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개발을 할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단은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됩니다. 실제로.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전동 하단이나 이 잠실본동 하단이 굉장히 핫하고 실제로 이렇게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투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가칭 민간도심복합 1, 2, 3구역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민복은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조금 집중을 해서 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민복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민복은. 첫 번째로 성장 거점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거 중심형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저희랑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는 건 결국 주거 중심이겠죠. 그런데 이 민간도심 복합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안도 이미 발표가 됐고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날 서울시 운영 지침까지 나왔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6월 말에 나온다, 7월에 나온다, 하반기에 나온다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냐? 가장 좋은 거는 과거에 모아타운을 진행을 했는데 민간도심 복합을 진행을 한다거나 특히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삼전동 일대입니다. 교집합인 게 좋아요. 언제든지 안 되면 모아타운으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역에 그 두 개의 같이 교집합에 맞물려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거는 결국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계속 찔러보다가 결국 알맞는 옷을 딱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삼전동 하단 일대는 지금 민간도심 복합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작년에 이 대진자산 신탁사랑 MOU까지 또 체결을 맺으면서 3월이죠. 26년도 3월에 지금 거의 뭐 한 1,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삼전동 하단이 민간도심 복합으로도 갈 수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또 모아타운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그림이 그려져서 이 지역이 민간도심 복합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모아타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입지에 꼭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정도 제가 그 현장에서 시세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 3억 정도면은 지금 투자금은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방 2개짜리들이 한 6억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한번 그 현장 일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이제 예상이 될지 한번 그림을 그린 건데 너무 이러한 그림들만 조금 맹신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고 이게 안 되더라도 또 다시 모아타운으로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구나라고 인식하시면서
이 강남 일대 정말 3억으로 자녀를 위해서 꼭 저는 투자 지역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좀 짧아가지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좀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 세미나에 또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도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비사업 그러니까 하나의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식을 시도해보고 있는 것, 그게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송파구, 잠실 본동 그리고 삼전동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짜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팀장님, 제가 이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네, 맞습니다. 잘한 선택이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일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다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듯이 확신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부동산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또 후회 없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안이겠죠. 자, 오늘 팀장님과 함께는 광진구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광진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니까 정말 광진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급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의구심들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광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급지 모포시스라는 이름을 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급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상급지, 하급지 많이 쓰죠. 그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다 추가로 제가 이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를 하나 합성을 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타모포시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벌레가 나방으로 변한다, 나비로 변한다, 약간 뿌리부터 바뀐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대문호인 그 카프카의 그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나옵니다. 소설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인간에서 이제 바퀴벌레로 아예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처럼 아예 뿌리부터 바뀐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는 뜻이라서 제가 오늘 이 광진구가 이 상급지로 어떻게 환골탈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북부지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북부지구를 좀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 군자동이고요, 이 군자역을 중심으로 능동이고 여기가 이제 중곡 2동, 중곡 1동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구이 2동으로 넘어가는 그 라인인데요. 여기가 이제 광진구 북부지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유명한 재개발들 다 아시다시피 A5구역이 25년 2월 달에 이제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A6구역, A6구역이 연번동의서가 이제 4월달에 나와서 지금 동의서 계속 걷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곡 이동 쪽, 여기가 중랑천 쪽이고, 중곡 이동 여기 김고란천 복원 사업이 예상되고 있는 요 라인을 넘어오시게 되면 우리 D2 구역이 있습니다. D2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C2, D1 구역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중곡동 D4 구역이 있습니다. D4 구역. 우측으로 좀 넘어가시면 이제 화살촉 모양의 E7 구역, E7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곡 이동까지고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구이동 27번지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추진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구이동 46번지 일대 26년 2월 달에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됐죠. 그 위에가 바로 구이동 32번지 일대인데 여기도 이게 저번 달입니다. 한 3일 정도 됐는데 26년 7월 한 30일 정도에 구역 지정이 후보지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넘어오시면 이 밑에 모아타운 구이동 80-1번지 일대가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능동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요, A12구역, A13구역, A14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 올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한 말 정도에 선도 시범지구가 이쪽 혹은 이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선도 시범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세 개가 지금 능동에선 가장 큰 이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 전체 면적이 약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헥타르로 따지면 한 360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이게 아파트 만약에 그냥 뭐 듬성듬성 공급을 하더라도 거의 2만 세대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지역에 아파트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메타모포시스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하지만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5구역이. 이게 25년도 2월 달에 구역 후보지 선정이 되면서 사실 이 중곡동 라인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A5구역부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구역 같은 거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이미 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는데 이쪽이 이제 중랑천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김고랑로 복원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녹지 연결망이 이렇게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통경관축을 주어서 이 뒤에 아차산과 중랑천에 이 시각적인 연결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인도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동을 가운데다 배치해서 산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이 A6구역이 지금 연번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대응을 하겠다 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아래쪽에다 배치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랑천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육교를 하나 넣어가지고 중랑천으로 산책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A5구역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여기가 81,1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평수를 환산하면 24,00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용적률도 300에 최고층에서 35층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공동주택으로 한 2,200세대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24,000평 정도에 한 35층 올라가는 여기는 2,200세대 정도 가능하겠네. 3종에다가. 그러면 이 동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말씀드린 중곡동을 비롯해서 광진구 북부지구 웬만한 지역들은 요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기획 과정도 보시게 되면요. 25년 2월 27일에 후보지 선정이 돼서요. 신속통합계획이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를 거치고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끝난 다음에 26년 3월 26일 날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된 겁니다. 즉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사실 A5구역은 선도지구라서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요거랑 비슷한 약 1년 정도 걸리는 이 비슷한 스케줄과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A5구역 봤으니까 또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감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산의 형식으로 보는 걸 볼 수 있고, 밑에가 이제 A6구역입니다. 여기 밑에가 A6구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A5구역이고요. 밑에가 A6구역입니다. 5구역, 6구역. 보시면 이쪽은 중랑천 생활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군자 역세권입니다.
여기 중간에서 밑으로 거서 왼쪽으로 좀 도시면 도보 6분 정도 만에 군자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사업 예상 면적은 약 6만 4천 제곱미터 정도, 약 2만 평 정도 되고 있고요. 세대수 같은 경우는요, 1,8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A 5구역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층수는 마찬가지로 35층인데 얘네도 35층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5층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자 역세권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용적률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상승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중곡동 D2 구역을 보시면요. 여기가 중곡 2동이죠. 여기는 D2 구역을 보시면 이 긴고랑로 여기 보건 사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 이 밑으로 용마초등학교 지나서 밑으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군자 역세권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긴고랑천 보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이제 특징이 보시면 용마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이쪽에 용마초등학교 있고 위에 이제 대로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사업 예상 면적 보시면 8만 6천 제곱미터, 약 2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세대 수는 2,300에서 2,500세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층수는 33층 정도 보는데 이게 뒤에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아차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차산 때문에 원래 층수를 많이 못 올리지만 여기는 대로변과 그다음에 역세권이 어느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30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D2 구역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D4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D2고 밑에가 D4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자 역세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로변에 접해 있으면서 밑으로는 이제 그 어린이대공원과 사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로 하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연접하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업 예상 면적은 약 5만 3천 제곱미터, 약 1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세대 수는 1,500세대에서 1,700세대 정도. 층수는 아까 마찬가지로 D2 구역과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마찬가지로 용마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이 대로변도 있고 그다음 밑에 이쪽 건너가면 이제 어린이대공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대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2,000세대를 보고 있고 D2 구역이 밑에가 한 1,000세대, 1,500세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면 약 3,000세대 이상이 되는 좀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E7 구역인데 E7 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D4고 D2고 여기가 이제 D4입니다. 옆에 있습니다. 바로 대로 건너서 화살촉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로변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이제 집산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차산 역세권이랑 더 가깝습니다. 군자 역세권은 가긴 좀 어렵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차산역까지는 한 6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차산 역세권을 갖고 있고 긴고랑천 보건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사업 예상 면적을 보시게 되면 5만 9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가 17,800평 정도 되는 이 면적이고요. 예산 세대수를 보시게 되면요. 1,600세대에서 1,800세대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는 약 30층 정도. 옆에 D2와 D4 구역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아차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9위 2동이 나옵니다. 9위 2동 27번지 일대 여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27구역 밑에가 9위동 27번지 일대고요. 여기는 보시면 여기 46번지 일대, 32번지 일대, 그다음에 여기 모아타운 하고 있는 추진 지역과도 다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굉장히 많은 재개발과 많은 모아타운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27번지 일대가 좀 특이점이 용적률 500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가 뭐냐면 LH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이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치에 비해서 층수는 최대 34층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배치도도 이런 식으로 이 주동 배치를 이 대로변 쪽으로 좀 붙여놨고, 그다음에 세대수도 1,663세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좀 작습니다. 13,500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좀 많이 받았다. 이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용적률 좀 많이 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굉장히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구이동 46번지 일대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27번지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하는 지역이고 이 옆입니다. 아차산역이랑 거의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로 하나 건너면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아차산이 이렇게 줄기가 있고 밑에 이제 아차산 이제 배수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뷰가 다 보이게 되는 어느 정도 조망권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을 봤을 땐 12만 제곱미터 가장 크죠. 한 3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세대수는 거의 3천 세대 정도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층수는 한 33층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3종이고요. 중간에 이제 2종이고 이 끝에가 1종로입니다. 1종, 2종, 3종. 앞차선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좀 더 아파트가 크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쪽이 좀 더 고층이 받을 확률이 높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음은 이제 바로 구이동 32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긴 작은 호실입니다. 여긴 되게 작고요. 여기가 2종, 이 안에가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700에서 800세대 정도 지금 보고 있고 면적은 한 9천 평 정도 되는 작은 그런 재개발 추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층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 대로변 쪽에 한 20층대, 이 안쪽으로는 한 10층대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들었고 이제 오늘 유망한 지역을 좀 제가 보면 그 D2 지역과 D4 지역이 좀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규모 대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투룸이 약 12평 정도 전후에 형성이 되어 있고 1.5룸이 약 8평 정도, 매매 가격은 1.5룸 기준 4억대 초반, 투룸 기준 5억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투자금은 1억대 중반과 2억대 중반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지역을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양호한 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군자역 575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지 가치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자역을 비롯해서 한 3,000세대, 4,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종 주거의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나가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광진구가 상급지로 발돋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요인들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지역 중곡 2동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이야기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 전화로도 상담 나눠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공부도 해보고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 안내도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네, 저희 이번 주 세미나는요.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는 1억에서 2억 소액 재개발로 서울의 내 집 마련을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분석 한 자료를 봤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15억 이상을 돌파를 했답니다. 15억을 돌파하면서 현금이 한 9억 정도 있어야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9억이라는 돈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고 그러면 이 9억이 없는 그것보다 더 소액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아예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거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그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으로 투자하시려고 혹은 소액으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저희가 모아놨기 때문에 이번 주 저희 세미나 정말 놓치지 마시고 목요일 날 꼭 참석하셔서 이번에 또 내 집 마련에 이 기초를 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소액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가 지금까지는 자금을 많이 모으지 못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바라보며 키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더워도 너무 더운 날이죠. 시원한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